그러면 이걸 비판하는 그룹은 우리 편, 저 같은 민주주의 그룹과 두 번째 그룹, 귀족원 그룹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둘 다 이 왕을 안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왕을 비판하는데 가장 열정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룹은 두 번째 그룹, 귀족 그룹입니다. 네. 월스트리트가 이걸 굉장히 비난하는 겁니다. 네. 왜 7% 내고 70% 의결권을 가지려고 해? 그래서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이라는 단체는 귀족을 대표하는 단체인 겁니다. 교수님 네. 직관이 너무 옳았다는 것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왕이 그렇게 부당하게 지배를 해서는 안 되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은 왕이 지배를 하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들 주주들이 꿈꾸는, 귀족들이 꿈꾸는 네. 세상인 겁니다. 이 둘이 싸우는 대목에서 우리 같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이쪽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심지어 왕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 차등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구글이거든요. IT 기업의 대표 선두주자고요. 그런데 구글 하는 걸 가만 보면 주주자본주의 귀족적 애들이 와서 막 구글 왕, 세르게이 브린이나 뭐 이런 애들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왕이 맞아요. 구글 창업주들이 옳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네. 이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왕을 지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조선시대 드라마 보면 왕이 귀족들의 발호를 막기 위해서 왕권을 막 강화하는 이런 드라마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땐 귀족이 되게 못되게 나오죠. 그렇죠. 이상하게 보면 왕권 강화에 동의가 되잖아요. 그렇죠. 민중들을 원래 왕이 대신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좋은 왕일 경우에는 막 왕의 편을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왕정도 싫고 귀족정도 싫고 민주정이 좋은 건데 현재의 싸움의 국면은 왕들과 귀족들의 싸움. 이렇게 보시면 예. 심플합니다. 이게 이제 좋은 비유라고 생각하는데 자칫하면 이제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이게 정치제도하고 경제제도를 섞어버리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으니까 경제제도라 물론 이제 저는 이게 섞이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일단 이제 정치적인 비유를 좀 줄이고 굳이 말하면 이제 민주정파이고 저쪽이 귀족정파고 이쪽이 군주정파 이 세 가지인데 자, 이 민주정파를 경제에서 대신하는 게 이른바 협동조합주의 같은 거잖아요. 여기는 출자 금액과 상관없이 그 안에 들어가서 조합원이 되면 같은 의사결정권을 발휘하는 방식. 그렇죠? 이게 좀 더 민주정적인 방식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 주식회사라고 부르는 건 돈 낸 만큼 그래서 지분을 소유한 만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 이게 이제 귀족정이라고 보시는 그런 방식인 거고 어떤 면에서 군주정이 새롭게 등장한 건데 이 중에는 보면 창업자 내지 아마 초기에 돈을 좀 댔건 어쨌든 아이디어를 냈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거라고 믿는 자들에게 낸 돈 이상의 의사결정권을 밀어서 책임도 지게 하고 그리고 능력도 발휘하게 만드는 제도로서 이제 군주정과 유사하다. 이렇게 지금 일단 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결국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쿠팡의 문제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IT 기업들이 흔히 선택하는 방법들을 가져간 셈인데 네. 이 주주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월스트리트 같은 데들은 야 너희들은 왜 돈 낸 만큼 제대로 좀 의사결정하기 안 하게 너희들 나쁜 놈들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작 좀 더 민주적인 체제를 바라는 사람들이 보기엔 자기들끼리 싸우는 지들끼리 싸우는 거죠. 예, 이런 상태가 만들었다. 쿠팡은 군주정을 선택했고 월스트리트 귀족정들은 이게 너무 불만이 많은 겁니다. 네. 저희는 그 싸움에서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 있다고 보시고 지금부터 여러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훨씬 더 아마 편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도 아마 또 질문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사실 플라톤부터 해서 아리스토텔레스까지 해서 얘기한 건데 민주정은 잘못하면 폭민정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이상한 상태를 만들기도 하고 귀족정도 잘 되면 잘 되지만 못 되면은 이른바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그런 정치 형태가 되고 군주정도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정당성 있는 사람이 하면 잘하지만 이상한 놈이 하면 참주정, 폭정이 돼버리잖아요. 결국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간다라고 하는 게 이른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인데 요와 유사한 면도 이 경제 이 세 가지 시스템에서 나타난다고 보세요? 네,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결국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저는 민주정에 가까운 제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싸움에서 제가 제 나름대로 방송에서 막 언급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이유는 사실 제 심정은 어떤 거냐면 잘들 한번 싸워보고 예, 약간 이런 심정이 있긴 합니다. 예. 그러면 일단 그럼 드러나서 뭐 누가 더 옳으냐라는 문제를 떠나서 이런 이제 이 차등 의결권을 갖는다라든가 이런 구조 자체가 대단히 특이한 구조거나 그 자체로 잘못된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그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귀족들이 오랫동안 지배를 해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오랫동안 지배를 해왔는데 미국의 신흥 IT 실리콘밸리 자본가들이 등장을 하면서 저 귀족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으므로 우리를 왕으로 인정해줘라는 아이디어를 들고 나왔고. 근데 우리 진짜부터 우리나라 재벌들이 하던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이야기하고도 맞닿아 있는데 우리나라가 하던 방식을 얘네들이 먼저 나중에서야 받아들이겠다고 IT 실리콘밸리 애들이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업들이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제도가 아니죠, 일견 보기에는요. 예. 네. 그런데 이게 문제를 만들고 있는 현재의 문제의 중요한 원인이다라는 진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견제 장치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게 귀족들의 주장인데요. 일견 맞는 말도 있죠. 네. 그런데 그 귀족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 생각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좀 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쿠팡에서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착취를 당하고 많이 죽었단 말입니다. 이게 사회 문제가 돼서 쿠팡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예. 불매운동이 많아지고 이러면 귀족들이 견제를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네. 근데 사회 문제가 안 되고 노동자들이 죽는 게 그냥 뭐 아무 상관없는 분위기였었다면 귀족들은 오히려 더 장려했을 겁니다. 그게 돈을 더 아끼는 방법이니까요. 예. 그래서 귀족정의 견제는 말 그대로 귀족들의 이익을 위한 견제일 뿐이지 궁극적으로 옳은 대안이 될 수 없죠. 그러면 현재 어쨌든 사회 문제화되고 있잖아요. 적어도 한국에서는 네. 일정한 이탈도 일어나고 있고 사실 주가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고 원래대로 주주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애초에 얘네들도 좋은 놈들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약간 요 시장 변화에 민감할 수는 있기 때문에 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김범석 너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지 마 하면서 내쫓거나 또는 새로운 소위 경영주를 만들어 가지고 뭔가를 하거나 그래서 뭔가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신용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내각제 국가들이 또 흔히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안 하는 이유는 그 구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니 이런 잘못한 의장을 내줬고 또는 경영자를 제대로 앉혀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안 하는 이유가 네. 이 구조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보는 건 맞느냐? 그러니까 그 IT 기업들이 처음에 이 군주정을 도입을 할 때의 아이디어를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대중들에게 맡겨버린 겁니다. 네. 니들이 선택을 하세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만약에 일반 주주들이 받아들이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네. 안 받아들인다면 그 회사의 주가는 박살이 나겠죠. 그렇죠. 시장의 반응이죠. 근데 대부분 IT 기업들은 일반 주주들이 보기에 그 방식이 옳다고 인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IT 기업들이 지금 이런 군주 정도를 도입을 하고 있는 건데 끊임없이 귀족들은 시비를 걸고 싶어 합니다. 네. 자기들이 훨씬 더 경영에 더 참여를 하고 싶어 하니까요. 이 논란은 아마 IT 기업 섹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쿠팡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공격이 거세질 것이어서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김범석은 여전히 이 군주정을 유지를 하려고 할 것 같고요. 예. 네. 예. 그러면 어쨌든 이 지배 구조가 그런 문제를 만드는 일부의 요인이 되는 건 맞으나 이 지배 구조라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럼요. 예. 그리고 이를테면 주주자본주의에 충실한 어떤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반드시 되게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요. 귀족들이 쿠팡 배송 노동자들이 죽는데 쥐뿔이라도 관심이 있겠습니까? 예. 쿠팡 배송 노동자들이 죽는데 그게 사회 문제 안 되고 탈팡 문제 안 터지고 그래서 비용 아낄 수 있다면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귀족들이 훨씬 더 악랄합니다. 귀족들이 원하는 건 오히려 주가 상승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끔 구글 같은 경우를 보면 오히려 왕이 더 낫다 싶은 게 예, 구글 창업자들은 상당히 사고방식이 유연하고 노동자들을 그렇게 탄압하고 그런 의식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월스트리트라는 귀족은 오로지 돈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얘네들이 말하는 식으로 지배구조가 바뀌었다고 하면 쿠팡 김범석이라는 군주를 견제를 함으로써 자기들에게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언정 그 네. 사회적으로 뭐 전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작가님의 의견을 좀 단순화시키면 애초에 이런 주주식 자본주의를 하건 이런 식의 약간 군주정식, 약간 그 창업자라든가 어떤 의사결정자에게 상당히 많은 책임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하건 둘 다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다시 말하면 우리끼리 싸우고요. 약간 이런 노동자나 소비자에게 제대로 뭔가를 주는 방식으로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애초에 민주정이 아닌 한 다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은 이 쿠팡이 가지고 있는 좀 이상한 마인드나 아니면 의장이 가지고 있는 좀 이상한 마인드가 특수하게 좀 작용하는 면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있는데 그게 귀족정으로 대체된다고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러면 쿠팡과 그러니까 이 행위와 결국은 지배구조와는 그다지 높은 관련성은 없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예 관련성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발각되지 않았고 큰 문제가 터지지 않았으면 오히려 귀족들도 굉장히 좋아했을 겁니다. 네. 네, 이렇게 하는 걸요. 그럼 요거를 살짝 이제 바꿔서
본사가 100% 갖고 이제 지사인데 이게 뭐 그렇게 흔하지 않은 방식은 아니지만 요즘에 글로벌 기업들이 또 많이 쓰는 방식이고 좀 특이한 면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한국인이다, 애초에 한국인이다, 뭐 지금은 미국 국적이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그래도 대다수의 시장 그리고 이익의 발생, 매출의 발생이 한국에 있는데 소유 구조만 미국 증시에 상장된 미국에 있어서 미국인이기도 한 사람에게 있어서 현재와 같은 구조가 되게 무책임하게 굴러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당연히 동의하는데 이게 또 그런 전례가 없냐고 하면 많이 있습니다. 뭐 글로벌 기업들 중에 각 현지 법인들에게 그 나라에서 벌어지는 안전이나 뭐 노동 문제는 그 나라 법인들에게 다 덤텅이 씌워놓고 결정은 본사에서 하는 구조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우버든 아마존이든 다 그렇지 않다. 특히 IT 기업화 되면서 이런 현상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죠. 굉장히 많죠. 예. 그러니까 지금 쿠팡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군주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예. 군주가 사실은 다 결정을 하는데 그걸 막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만들어 놨다는 건데 사안별로 보면 다 세계적인 사례들이 있어요. 쿠팡이 얼마든지 할 말이 있습니다. 네. 현지 법인에서 노동이나 안전 문제는 책임지고 의사결정은 미국에 있는 본사가 한다. 이런 사례가 없어? 많잖아. 차등 의결권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없어? 구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많잖아. 네. 뭐 이사회 의장하고 CEO가 같다고 비판을 하는데 그런 기업들이 없어? 많잖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례가 왕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의 권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들인데 이 세 가지를 다 운영하고 있는 곳은 쿠팡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사례들은 다 있어요. 이사회 의장과 기업의 CEO가 겸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회라는 것이 원래 CEO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 이게 이제 뭐 국회 같은 곳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내가 대통령하고 국회의장하고 다 할래. 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 권한이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어요. 네. 똑같이 100원을 냈는데 왜 창업주 왕한테는 10표를 인정해주고 일반 귀족들한테는 한 표밖에 인정을 안 해주냐. 이게 왕이 끌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네. 현지 나라의 안전과 위험은 그 나라에 다 맡겨놓고 사실 조정은 다 미국 본사에서 하고 있지만 이렇게 분리를 해서 미국 본사의 경영자들을 보호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 이 셋을 동시에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건 너무 염치가 없는 짓이기도 하고 미국 주주들이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짓이기도 합니다. 구글 같은 경우도 차등 의결권 제도가 있는데 이사회 의장과 기업 CEO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게 유일하게 딱 한 곳 IT 기업 중에 이사회와 CEO를 동시에 맡고 있고 차등 의결권까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 메타입니다. 메타. 네. 네. 저커버그가 이걸 가지고 딱 한 네. 가지 사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커버그가 운영하는 기업은 각 나라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거나 넣거나 하는 위험이 없는 기업입니다. 이사회 의장과 경영자가 같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는 성숙산업에서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즉 앞에 두 가지 차등 의결권, 이사회와 기업 경영을 동시에 먹고 심지어 법인을 해외와 그 본사를 분리해 놓고 안정권을 찾는 이런 무식한 짓을 하는 IT 기업은 쿠팡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렇죠. 각각의 사례들은 나름대로 다 있어요. 나름대로 자신들의 유리한 방식으로 택한 면은 있으나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끝판왕 군주정을 만들어 놓고 지금 김총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건 뭐든 다 한 겁니다, 쿠팡. 진짜로. 네. 그다음에 순수 소비자라고 여기지 않고 소비자를 하층 계급으로 보는 김범석의 시각, 김범석은 품격이 없다, 뭐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폭군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가지고 있는 일종의 절대 국가 같은 걸 만들어 놓은 이 형태라서 유독 더 문제인 것만은 맞는 것 같다. 모든 제도에서 악용할 수 있는 걸 다 끌어니까요.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이제 여쭤보면 여기서도 뭐 ESG 경영에 저 사실 ESG 별로 안 믿습니다만 그게 그나마라도 이제 허울이라도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자본주의 기업을 우리가 정말 애초부터 소유 구조 자체를 민주화시키지 않는 한 자본주의 기업을 우리의 뜻대로 통제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약간 눈치라도 보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배구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배구조는 이 사회 분위기하고 잘 소통돼야 됩니다. 다양성도 반영해야 됩니다. 환경 문제 같은 가치적인 어떤 투자도 해야 되고 거기에 책임성 있게 로컬과도 함께 교류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른바 ESG 경영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특히 안 한다면서요, 쿠팡이. 요즘은 그래도 좀 유행이라도 좀 타고 총수가 좋아하면 하고 그러는데 쿠팡은 이거 정말 왜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걸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ESG 경영에 대해서 제가 이걸로 웃길 수 있을까? 이게 유일하게 웃길 수 있는 기회인데 20분 동안 우리나라에서 ESG 경영에 제일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재벌이